사실 수익 버스, 오늘도 수익 종착지까지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방법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베스트 드라이버 김준호 기사와 함께 할게요. 기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전 들어서는 좀 시장이 괜찮나 했더니만 아쉽게도 좀 흐름이 좀 빠지고 있는 것 같아요. 증시도로 괜찮은 건가요? 네, 뭐 증시도로가 너무나 좋은 게 사실상 이제 우리가 이번 주에 슈퍼 위크였잖아요. 그래서 각종 경제 지표의 어떤 발표도 있었고 기업들의 어떤 실적 발표, 거기에다가 지금 이제 BOJ의 금리 인상까지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됐고요. 오늘 오후에 5시 40분에 또 이제 코스닥 활성화 대책이 나온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결국 코스닥이 정말 강력하게 오랜만에 좀 반발 매수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흐름이 다음 주에 어떤 산타 랠리까지 연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 좀 보고 있고, 그 중심에는 역시나 제가 12월 초부터 계속 강조해드렸던 대세 중의 대세 로봇 섹터가 SPG가 거의 상한가 전까지 올라가지고 있고 현대오토에버가 20% 가깝게, 그래서 돌아가면서 시세가 이제 분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 이제 다음 주에 어떤 이제 산타 랠리를 준비하면서 오늘 이제 강력한 종목들 오늘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말 산타랠리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사님의 수익 버스들도 정말 잘 달려가고 있는데 그중에서 오늘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리뷰해 보도록 할게요. 사실 수요일에 이제 YJ 링크 주셨었는데 하루 만에 목표가 달성했고, 어제 주셨던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도 하루 만에 정말 빠르게 움직였거든요. 맞습니다. 뭐 시장이 좀 변동성이 좀 있긴 했었는데 이제 말씀드리고 한 10에서 15% 정도 상승이 이제 하루 만에 좀 발생을 했어요. 근데 이제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도 약간 단발성으로 또 이제 트레이닝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렸었던 게, 이번 주에 워낙에 좀 시장 자체가 무겁다 보니까 그나마 시장의 어떤 호재가, 유일한 호재가 이제 스페이스X 상장에 대한 기대감이었잖아요. 그래서 결국 우주항공, 특히 스페이스 향 관련된 우주항공 또 소재 기업들은 관심 있게 보자라고 말씀드렸고, 먼저 이제 장비 업체인 YJ 링크를 소개해드렸고, 오늘은 또 원소재 기업인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를 이제 전일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결국 또 이제 아이장만, 결국 이제 일론 머스크의 가장 찐친 또 그리고 최측근이 이제 나사의 어떤 이제 국정 후보자로 지금 이제 상원에서 좀 가결했다는 소식이 나와졌었는데, 결국에 또 이제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주 고객사가 나사와 그리고 스페이스X예요. 그러다 보니 장 초반에 시세가 좀 분출됐었는데, 시장에 제가 어제 공개 방송에서도 시장이 안정을 찾으면 이번 주 내내 강했던 우주항공 섹터들, 특히 스페이스 향 관련된 또 테마 섹터들은 좀 쉬어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장 초반에 7% 정도 떠서 출발한 상태에서 좀 이제 차익 매물이 출회되고 있지만, 오히려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좀 조정 시 다시 한번 매수가 좀 유효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 아직까지 실질적인 수혜줌에도 불구하고 상승폭이 좀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나서 1차 목표가로 말씀드렸던 12,550원은 가볍게 돌파를 해서 2차 목표가 13,800원으로 한번 상향해 보도록 하겠고요. 손절 라인 때는 1,500원으로 상향해서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정이 오히려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 제시해 주셨고요. 2차 목표가 13,800원까지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또 어떤 수익 버스들 타고 종착지까지 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버스 노선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 첫 번째 노선은요, 이제 바로 파랑버스, 시내버스를 타고 힘차게 달려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출발해 볼 노선은 파란색 중형 버스 노선으로 골라주셨는데요. 마을 어디로 갈까요? 네, 오늘 마을은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또 올해 초부터 강조했던 이 자유로 마을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AI 마을이 있고요, 로봇 그리고 자율주행 마을이 있는데 다시 한번 우주항공 마을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이어 다시 한번 자유로 마을, 그 안에서도 우주항공 쪽으로 짚어주셨는데요. 버스, 어떤 버스를 타면 될까요? 네, 오늘 첫 번째로 출발해 볼 버스 번호는요, 바로 189-300번 인텔리안 테크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의 후속주 또 한 번 탑승할 수 있겠습니다. 189-300번 버스고요. 인텔리안 테크 지금 탑승할 수 있겠습니다. 자, 승객분들 이제 승강장에 모여주시면 되겠는데요. 세 번째 우주항공 버스 역시나 맞습니다. 많이 타시네요. 사실 이제 저궤도 위성통신 기업이라고 설명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동안은 이제 스페이스X가 이제 내년에 IPO를 추진하고 이게 공식화되면서 큰 시세가 분출됐잖아요. 스페이스X에 투자한 미래에셋 벤처 투자도 마찬가지고, 뭐 스피어나 HVM, 뭐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YJ 링크 같은 기업들이 번갈아 가면서 시세가 분출됐는데, 결국 이제 스페이스X에서도 즉 스페이스 자회사인 스타링크가 결국 지금 현재 스페이스X의 어떤 매출 또 그리고 실적을 도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저궤도 위성 통신 시장이 정말 폭발적으로 좀 성장을 하고 있고요. 인텔리아 테크도 마찬가지로 글로벌 저궤도 위성 통신 안테나 부분에서 글로벌 시장 점유율 1등 기업이다 보니까 결국 이제 스페이스X의 안정적인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스타링크 저궤도 위성 통신 시장이 앞으로 이제 첨단 산업, 자율주행 그리고 로보틱스 그리고 스마트 시티
전환에 있어서 결국 저궤도 위성통신 사업이 더욱더 확장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 이제 스페이스X의 어떤 상장 기대감으로 지분이나 그리고 관련된 수혜 테마 종목들을 접근하기보다 오히려 스페이스X 상장과 함께 우주 항공 산업이 확실한 전환기를 이제 맞는다라는 관점에서 오히려 저궤도 위성통신 기업들 그리고 실적이 도모되는 성장이 이어지고 있는 인텔리안 테크 같은 기업들을 관심 있게 보는 게 현 시점에서는 조금 더 안정적이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뭐 지금 스타링크 같은 경우는 올해 11월 기준에 지금 가입자가 800만 명이 넘어섰어요. 그래서 2022년도 말에 100만 명 정도의 가입자인데 벌써 지금 3년도 채 안 된 상태에서 지금 8배 이상 가입자가 폭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에서도 지금 저궤도 위성 통신 관련된 사업이 시작됐고 지금 인프라 구축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인텔리안 테크의 안테나 수요도 같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 인텔리안 테크 같은 경우는 스타링크에 이어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평판형 안테나를 세계 최초로 개발한 기업이에요. 두 번째로 개발한 기업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뭐 아이온큐와 기업들도 MOU를 체결하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많은 지금 이제 글로벌 또 테크 기업들이 앞다퉈서 지금 우주 발사 그리고 또 실제로 우주와 또 이제 화성에서 지금 데이터 센터를 구축한다라는 발표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 이제 스타링크를 통해서 결국 이제 지산 단말 생태계 그리고 결국 우주항공, 저궤도 위성통신 시장이 더욱더 확대된다고 했을 때는 결국 인텔리안 테크도 그 생태계 안에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안테나 시장에서 글로벌 1등 지위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규 수주가 계속 이어질 수 있고 그리고 고객사들의 게이트웨이 구축 사이트가 계속 좀 확장되고 있는 상태에서 신규 수주가 2026년도에 폭발적으로 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서 인텔리안 테크 탑픽 종목 선정해봤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버스로 인텔리안 테크 탑승 도와주셨습니다. 모멘텀까지 짚어주셨는데 가격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뭐 가격 전략 같은 경우는 좀 무난하게 여기 직전 고점은 돌파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가 부근에서 1차 매수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목표가는 54,700원 라인대를 1차 목표가로, 손저가는 42,500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 54,700원 제시해 주셨고요. 손절 라인까지도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버스 무사히 탑승 마쳤고 이제 두 번째 버스 탑승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어떤 노선일까요? 네, 두 번째는 제가 좋아하는 광역버스, 빨간 버스를 타고 두 번째 버스 환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더 묵직하고 안전하게 달려볼 수 있는 빨간색 대형 버스 노선 골라주셨고요. 어떤 마을로 가면 될까요? 저는 역시 대세 중에 대세, 로봇 마을, 또 로봇 안에서도 부품 마을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정밀 베어링 마을이 있고요. 두 번째는 모션 컨트롤 마을이 있고 세 번째는 고성능 센서 마을이 있는데 역시나 액추에이터 마을로 다시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 한해는 정말 연말 끝날 때까지 로봇이 계속해서 랠리를 펼쳐줄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이 드는데요. 액추에이터 마을 골라주셨습니다. 어떤 버스를 타면 될까요? 오늘 뭐 SPG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뉴로메카까지 좀 시세가 분출되고 있는데요. 이제 액추에이터 관련된 후속주로 437730 사면이라는 종목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버스 번호 437730번. 저희 수익버스 승객분들은 정말 맞습니다. 익숙하실 종목입니다. 사면이라는 버스 함께 탑승해 보도록 할게요. 사면, 네, 역시나 많이 타시네요. 맞습니다. 그동안 진짜 한 1년 동안 네. 사면 수익이었던 버스가 바로 사면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오랜만에 들고 왔는데 사실상 이제 사면 같은 경우는 스마트 액추에이터 쪽에서 매출 비중만 본다고 했을 때는 0.1%밖에 되지가 않았어요. 다만 시장에서는 이미 현대양 액추에이터 전문 기업으로서 시장에서 지금 부각이 되고 있고 실적으로 모터 그리고 제어기, 감속기, 통합화해서 결국 액추에이터를 생산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인데 과기부가 선정한 피지컬 제조 AI 지원 산업에 최종 선정된 기업이 또 사면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사면 또한 액추에이터, 특히 로봇용 액추에이터에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는 창원시 소재의 3공장을 지금 양수 결정 공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3공장에서는 방산과 특히 로보틱스 액추에이터 쪽에 집중하겠다라고 밝혔고요. 1공장에서는 이제 자동차용 액추에이터를 양산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2공장이 올해 연내에 완공을 목표로 지금 건설 중이고 이제 빠르면 올해 안에 준공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결국 2공장이 완공이 되면 일부 생산 라인에서는 방산과 로보틱스 쪽을 본격적으로 로보틱스 액추에이터 를 본격적으로 양산한다고 했기 때문에 결국 사면이 2026년부터는 본격적인 로봇 매출이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0.1%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내년에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위치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지금 1공장에서는 지금 공장이 지금 풀가동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현대차가 하이브리드 라인업을 다 지금 모든 자동차 라인업에 하이브리드가 채택되고 있잖아요. 결국 사면 같은 경우는 도구 클러치, 액추에이터를 현대차에 독점으로 이제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고 도구 클러치는 그리고 엔진과 배터리 사이의 동력 경로를 연결하거나 분리하는 장치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액추에이터를
현대차에 독점으로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라인이 계속해서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사면의 어떤 매출 성장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 올해 2공장 완공과 그리고 이제 3공장 본격적인 가동과 함께 실적인 로봇 매출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목적 이제 무인 차량인 호플론도 이제 개발을 해서 반상 쪽의 매출도 늘어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자동차 매출이 거의 93%가 차지하고 로봇 매출이 적었는데 2026년부터는 신선장 동력인 로봇 쪽에 매출이 본격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 로봇 안에서 우리가 잘 모르겠다면 제가 액추에이터에 집중하자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도 SPG부터 시작해서 유로메카, 로보티즈 돌아가면서 액추에이터 기업들이 반등이 나주고 있는데 사면 또한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직전 고점 돌파를 기대하며 두 번째 종목 가져와봤습니다. 네, 항상 믿고 출발하는 액추에이터 마을에 믿고 탈 수 있는 사면 오늘도 탑승할 수 있겠습니다. 사면 수익이다라고 해서 사면이었는데 이번에도 큰 수익률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이번에도 어느 정도의 어떤 안정적인 수익률이 좀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 또 산타 랠리의 주인공은 로봇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현재가 부근에서 편안하게 1차 매수로 접근하시면 좋겠고 이번 주의 시장이 어떤 슈퍼 위크로 로봇주들이 살짝 조정 나중에 거의 다 자라요. 웬만한 종목들 로봇주 종목들을 비교해 보시면은 대부분 다 신고가 부근에 위치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다음 주에 돌아가면서 신고가 랠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현재가 부근에서 편안하게 1차 매수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 목표가는 52,500원을 1차 목표가로 손절가는 41,000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 52,500원 제시해 주셨고 손절 라인은 41,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참고하시면서 탑승해 보시길 바랄게요. 오늘 두 가지 수익 버스는 무사히 탑승 마쳤습니다. 자세한 전략 들어보려면 어디로 갈까요? 11월 1일부터 대세 중에 대세는 로봇이라고 정말 한 섹터를 정말 선택과 집중으로 정말 많이 강조해드렸습니다. SP종은 상한가 언저리 가고 있고요. 현대오토, 에버부터 시작해서 지금 HL, 만도, 뉴로메카 제가 소개했던 종목들이 돌아가면서 지금 10에서 20% 많게는 거의 30% 언저리까지 상승 흐름이 나주고 있는데 결국 연말 랠리를 책임질 수 있는 건 대세 중에 대세가 로봇이라 말씀드렸고 아직 출발하지 않은 기업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종목들을 오늘 장 끝나고 소개를 해드릴 거니까 장 끝나고 오후 4시에 엠베이드 사이트와 너튜브를 통해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로봇 안에서도 어떤 종목 주목하면 좋을지 궁금하신 분들은 김준호 기사의 무료 방송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기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